이 책의 저자는 알래스카 툰드라에서 50kg이 넘는 술록고기를 배낭에 메고 8km를 걸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거리를 이동하며 문명을 일구어온 운반에 특화된 종이라는 사실을요.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안락한 시대입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병들고 불안해합니다. 과도한 편리함이 우리 몸의 경고장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지금의 안락함은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독이 됩니다.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켜고 1초만 지루해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안락함의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컴포트 크립 현상입니다. 기준이 높아질수록 아주 작은 불편함도 고통처럼 느끼게 되죠. 결국 우리를 지탱하던 정신적 회복력은 야금야금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수만 년간 야생의 거친 환경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은 지나치게 매끄럽고 편안하죠. 이것이 바로 진화적 불일치 상태입니다. 유전자는 사바나를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실의 우리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이 간극이 비만과 당뇨 같은 현대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성장은 결코 안락지대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물이 거친 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깊게 내리듯 우리도 의도적인 불편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신체와 정신의 한계를 살짝 넘어서는 자발적 고난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의 존재로 이끕니다. 이제 익숙한 편안함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조금 더 거친 환경으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알래스카 툰드라에서 50kg이 넘는 술록고기를 배낭에 메고 8km를 걸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거리를 이동하며 문명을 일구어온 운반에 특화된 종이라는 사실을요. 무게를 지고 걷는 행위는 인류 생존의 근간이자 가장 인간다운 움직임입니다. 그는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운동인 러킹을 제안합니다. 배낭에 적절한 무게를 더해 걷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산책은 고강도 훈련이 됩니다. 등에 실린 무게는 심박수를 높여 체지방 연소를 극대화하고 하체와 등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죠. 따로 시간을 내어 체육관에 가지 않아도 일상의 모든 이동이 훌륭한 신체 단련의 기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달리기 같은 고충격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러킹은 발이 지면에 닿는 충격이 적어 관절을 보호하면서 심폐기능을 강화하죠. 무게를 지탱하는 과정에서 코어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되고 이 근육들이 척추를 안정적으로 받쳐주어 허리 통증까지 완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대안입니다. 뼈는 적절한 하중을 받을 때 비로소 밀도를 높이고 단단해집니다. 하중을 견디며 걷는 러킹은 뼈에 기분 좋은 압박을 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약물이나 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 중력을 이겨내는 정직한 한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무게를 짊어지고 걷는 일상의 작은 노력이 노년의 골절 사고를 막아주는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뇌는 잠시의 틈도 없이 자극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지루함을 마주할 때 뇌는 비로소 휴식합니다. 이때 창의성을 유도하는 알파파가 활성화되죠. 지루함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피워내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스마트폰 없는 20분의 산책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울 것입니다. 현대인은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공복은 세포 청소 스위치인 자가포식을 유도합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 몸은 노폐물을 분해하고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재생하죠.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 기울이고 공복을 수용할 때 우리 세포는 비로소 다시 젊어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쾌적한 온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열적 중립 상태는 몸의 온도 조절 기능을 퇴화시킵니다. 가끔은 가벼운 추위에 몸을 떨고 땀이 날 정도의 더위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온도 변화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죠. 몸이 스스로 열을 내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면역력과 생체 에너지는 개선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성공 확률이 50%인 아주 어려운 과제에 도전해 보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도전이어야 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안전해야 하지만 죽을 만큼 힘들어야 하죠. 내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을 마주하는 경험은 우리 삶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극한의 신체적 한계를 경험하고 나면 일상의 풍경이 달라 보입니다. 며칠간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한계를 넘어서 본 사람에게
직장 내 스트레스나 사소한 인간관계의 갈등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지평을 넓혀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갖게 되죠. 진짜 어려움을 겪어본 자의 단단한 평온함입니다. 자연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특히 문명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3일 이상 머물면 우리 뇌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전두엽의 피로가 풀리고 감각이 날카로워지며 깊은 수준의 휴식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3일의 법칙입니다. 가끔은 스마트폰도 터지지 않는 깊은 숲으로 떠나보십시오. 인공적 자극이 사라진 자리에서 뇌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의 간섭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신적 재조정은 외부 정보가 차단된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에서 일어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죠.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행복의 나라 부탄 사람들은 하루에 여러 번 죽음을 떠올립니다. 죽음을 일상적으로 응시하는 행위는 오히려 현재의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안락함 뒤에 숨어 죽음을 외면하지만 삶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불필요한 욕심을 버릴 수 있죠. 불편함과 죽음을 수용할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한 유대를 공유합니다. 안락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보다 비바람을 맞으며 함께 산을 넘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죠. 인간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나 가족과 함께 의도적인 불편함을 감수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삶을 지탱할 든든한 버팀목이 생길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단 2%만이라도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해 보십시오.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걷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2%의 불편함이 쌓여 98%의 안락함을 지탱할 건강과 정신력을 만듭니다. 작은 차이가 인생의 궤도를 바꿉니다. 우리의 삶은 안락함을 떠나 고난을 거치며 성장하는 영웅의 여정과 같습니다. 안전한 집을 떠나 시련을 겪고 더 강한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과 도전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서사의 주인공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안락함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당장 배낭에 책 몇 권을 넣어 무게를 늘려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두고 잠시 정처 없이 걸어보십시오.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말고 몸으로 직접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을 생동감 넘치는 진짜 삶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안락한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 거친 길 위로 당당히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